안녕하세요.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찾아오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오늘의 3분 주식을 토대로 주식에 대한 시황, 오늘의 이슈, 오늘의 관심주까지 모두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황입니다. 다우지수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0.3% 하락. 나스닥 지수가 0.09% 하락세가 나왔네요. 자, 그래도 이제 최근 이제 시장 하락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잘 방어를 해준 그런 지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지금 현재 미국을 사로잡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미국 예산안 합의 부분이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 일주일 정도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미국 예산안 합의가 실패하게 된다면 시장에서 추가적인 큰 급락세가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어요. 다만 아직 일주일 정도 남은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바로 우리나라가 증시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적지 않을까. 보통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는 일주일 뒤부터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연휴 끝나고 만약에 장기화가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또 괜찮아질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자, 그래서 일단 알아만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뉴욕 증시가 지금 현재 3대 지수가 모두 3주 연속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증시가 워낙에 지난 9월 증시 내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체감하고 계실 텐데, 자, 미국도 비슷했다 이 얘기예요. 물론 우리나라보다 하락률은 조금 더디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3주 연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지난 3월 이후로는 이제 최대폭으로 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어쨌든 금주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내 증시가 이제 커플링 이탈할 가능성이 이제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휴장을 하게 되고 미국과 유럽은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에 이제 한 번에 이제 반영되는 모습이 나올 텐데, 만약에 또 추석 연휴 딱 시작하는 동시에 또 미증시가 막 급등을 한다든가 또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는 또 반영을 못 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사례를 보면 만약에 추석 연휴 동안 미증시가 계속 급등을 했다라는 그 전제하에 한 번에 쫓아가기 위해서 3, 4% 정도 급등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꽤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반등장을 우리 좀 기대를 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인데 사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것들을 언급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좀 큰 이슈들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은 총 두 가지 정도를 좀 준비를 좀 해봤고요. 자, 첫 번째, 시진핑 한 총리의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안정에 노력을 한다라는 부분이죠. 자, 시진핑 방안은 지금 어쨌든 간에 그 계속 진행하겠다 했는데 코로나를 핑계로 한 번도 진행이 안 되었었습니다. 자, 이제는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연내는 불가능할 수 있겠으나 내년까지는 거의 가능하지 않을까. 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자, 그 당국에서도, 그죠? 당국에서도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연내에는 그러니까 연내까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정말 조만간에 굉장히 좋은 소식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했고, 자, 시진핑이 먼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방안에 대해서 보통 한 총리가 얘기하거나 우리 정부에서 먼저 언급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진핑이 방안 진지하게 검토 먼저 하겠다. 지금 이렇게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포지션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아마 또 이제 그 아시겠지만 시진핑 방한이 되고 이러다 보면 중국과의 관계, 소원해졌던 관계가 상당히 많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잔뜩 또 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 뭐 여행, 뭐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아직 지금 물론 6호 관광객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급증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 사드 배치 보복 이후에 지금 현재 그 정도의 이제 수준을 이르지는 못하고 있죠.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만약에 시진핑 방안이 이뤄지면 중국 내부에서도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이제 또 변화가 좀 생길 것이고, 자, 그러다 보면 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느, 클리오, 실리콘2, 뭐 청담 글로벌, 글로벌 텍스프리, 한국 화장품 제조, FNF까지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정리를 좀 해보면 화장품 종목, 그죠? 뭐 중대형주도 상관없고 중소형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그런 종목들 좀 택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텍스 리펀 되게 중요할 수 있겠죠. 지금 주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아직 추가적으로 더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자, 그리고 FNF, 그죠? 아시겠지만 이제 뭐 MLB도 시켜서 디스커버리 이런 것들에 대한 구매가 또 국내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재기 현상까지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의류 쪽도 같이 보시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33조 몰렸다. 청약 경쟁률이 무려 524대 1. 자, 이 대상 공모 청약에 33조가 몰렸다고 해요. 아시겠지만 최근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거래 대금 자체가 씨가 말랐습니다. 굉장히 거래 대금이 많이 급감했어요. 작년도에 비교를 해본다 하더라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자, 그 정도로 좀 심각합니다. 하다못해 2020년, 2021년도에 또 시장 좀 좋았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에 비해서는 또 엄청나게 많이 감소를 했죠. 3분의 1 토막 정도가 났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중 33조가 일로 쏠렸다니까요. 모든 투자 자금이 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물론 이것도 이제 다 환불되죠. 그죠? 반환되면 그때 이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주식시장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주 단기간 시장은 급격하게 좋아질 만한 수급적인 모멘텀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간다. 상당히 지금까지 저점을 많이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호재에 따라서는 호재가 좀 많고 말씀드린 대로 추석 연휴에 만약에 미증시가 급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 33조 원이라는 자금이 빠르게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에 제가 로봇주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일회성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로봇주가 급등을 했어요. 사실 이번 주에 급등할 수도 있고 지난주에 급등할 수도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급등을 먼저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로봇주는 이제는 앞으로는 가급적인 매매를 좀 종료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물론 두산 로보틱스가 따상을 가고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반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일부 종목에 한해서지 전체 종목으로 이제 확장될 가능성은 좀 극히 이제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 예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이제 특정한 큰 종목들이 상장하게 되는 경우 그때부터 랠리를 펼쳐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료 노출 끝. 그렇게 이제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장기 눌림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말씀드린 대로 장기 눌림에 대해서 가급적 준비해야 될 때다. 로봇주가 장기적으로 뭐 또 3, 4개월 정도 눌리다가 바닥을 또 어느 정도 확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 그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도 그때 진입해도 늦지 않겠다. 지금 이제 전고점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또 특정 종목에 한해서는 이미 또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신규 진입을 하거나 혹은 물렸다고 추가 매수해서 장기 투자를 지금 가는 상황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눌림 시원하게 꾸준하게 3, 4개월 정도 주고 내년도 상반기 정도 한 3월달, 4월달 정도부터 서서히 진입해도 늦지 않아요. 왜? 지금은 전체 로봇주들이 무슨 바로 다 흑자 종목 기록한 것처럼 너무나 큰 수급들이 몰려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때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아무리 높은 성장주를 하더라도 주도주 섹터에서 좀 벗어나는 순간 3, 4개월 정도 주가가 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막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안전하게 내년도 제가 말씀드린 3, 4월 정도를 누려보면서 서서히 보셔도 괜찮아 보입니다. 충분히 항상 아무리 고성장주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절대 기회를 주지 않을 것 같지만 기회를 주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이 부분 잘 기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추석 연휴를 끝나고서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이슈, 재료들이 좀 없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말씀드린 대로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또 현금 확보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장을 기다려보는 이런 상황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오늘도 성공 투자하자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일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